교과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 실험 장치에다가 N1, N2의 굴절률을 갖는 액체하고 공기 채워넣고 레이저를 비춰줬더니 빛이 굴절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계면이 있잖아요. 이 경계면하고 수직한 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법선이라고 불렀죠. 이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이쪽 입사하는 쪽은 입사각, 여기선 I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굴절하는 빛이 나타내는 각도 R 해서 굴절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이 크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N1 sin I, N2 sin R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스넬 법칙 갖고 하는 거죠. 자, 스넬 법칙은 왜 나타났고 왜 굴절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속도와 여기에서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V1 나누기 V2는 sin 같은 쪽 I, 여기는 sin R, 막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진동수는 어때요? 진동수는 굴절하기 전하고 굴절한 후에 똑같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V랑 F랑 람다로 표현해 보면 F 람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도 F 람다 2. F에다가 숫자 안 붙여준 이유는 1이나 2나 똑같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스넬 법칙 증명할 때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여기다가 F1, F2 이러고 넘어갔죠.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틀린 거예요. 선생님이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틀렸는데 알아챈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다시 돌아가서 30분 50초였나? 지난 개념 설명할 때 30분 50초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진동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이거는 N2, N1 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역수 여기 V, 사인 값 그리고 람다 다 똑같고 n분의 1 요거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같다를 정리해 보면 N1 sin I는 N2 sin 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빛이 굴절하는 것은 공기와 액체 속에서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하는 이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래 쭉 가야 되잖아요. 경계면을 통과해서 쭉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면 왜 꺾였어요? 여기서 느리고 여기서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입사했는데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느리고 여기서는 빠르다. 여기는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고 눈으로 딱 보고 어디서 느리구나 이렇게 법선하고 가까워지는 쪽이 느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선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 왜 지우개를 해? 법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 비교했을 때 법선에 붙을수록 법선에 자꾸 갖다 붙을수록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좀 굴절에 의한 현상이 아닌 건 물속에 들어가면 다리가 짧아 보인다. 원래 짧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속에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담그고 있는데 저쪽에서 친구가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면 다리가 짧아 보이거든요. 왜 짧아 보이냐면 여기 발목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빛이 이쪽 방향에서 왔다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럼 발목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발목이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짧아진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자, 돋보기로 책을 보면 글씨가 커 보인다. 렌즈 이용해서 상을 다른 곳에 맺게 만드는 거죠. 자,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실제보다 커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항이 이렇게 둥글거나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가지면 실제보다 커 보일 수 있는 거죠. 잠수함에서는 잔망경으로 물 밖을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반사시킨 거죠. 잔망경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다가 거울 달아놓는 거예요. 거울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띡띡띡 해서 보는 거지. 전반경은 상관없습니다. 얘가 정답.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자동차에 신기류가 나타난다. 뜨거운 아스팔트가 가열됐어요. 엄청 뜨거워요. 여기는 온도가 높죠. 그리고 여기는 아스팔트랑 먼 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자,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공기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움직임이 활발하면 옆에 분자한테 전달해주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속도가 빠르니까 자동차 바퀴, 저번에 예를 든 거 생각해보면 바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이 바퀴는 빨라, 이 바퀴는 느려 하면 바퀴가 이렇게 꺾이는 거겠죠. 방향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자동차의 신기루가 나타난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빛이, 하늘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눈은 이쪽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색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어른어른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랑 비슷한 거죠.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자, 이제 줄의 한쪽 끝을 잡고 천천히 흔드는 모습, 빨리 흔드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놨다고 하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줄이 동일하고 나머지 조건이 다 동일하면 파동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럼 지금 가와 나를 보면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똑같은 줄을 흔들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똑같아요. 자, 속도는 동일해요. 위에다 쓸까? 여기 이렇게 해서 자, 가, 나, 속도는 여기 이렇게 쓸까? 속도는 동일 같습니다. 그럼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를 물어봤네. 가는 천천히 흔들었대요. 천천히 흔들었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했으니까 진동수가 작은 거죠.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작은 거잖아요.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진동수가 크겠죠. 나는. 그러면 람다 두 개 곱한 게 같은 거죠. 지금 이제 3번의 결론을 벌써 내고 있는 건데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길어져요. 여기 길잖아. 길죠. 얘는 파장이 짧습니다. 이런 관계를 찾았어요. 그러면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굵기가 가는 줄에서 파동의 속력이 더 빠르대요. 자, 그러면 나랑 다만 갖고 하는 거구나. 다. 줄의 굵기가 굵은 줄, 이거는 가는 줄 했을 때 속도가 누가 더 커요? 굵기가 가는 줄에서 속도가 더 빠르죠. 굵기가 굵은 줄은 속도가 느려요. 자, 그랬는데 자, 진동수는 어때요? 파동이 굵은 줄이 5번 흔들려 1초에. 그러면 가는 줄도 묶여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야겠죠. 5번. 그러니까 동일. 얘도 동일. 그러면 속도가 빠른 곳에서 가는 줄이 빠른데 파장이 길었어요. 그러면 파장이 얘는 길었고 얘는 짧았어요. 그러면 속도와 파장은 비례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 그대로 파장과 속도는 비례해. 파장과 속도는 비례해. 파장과 진동수는 어땠어요? 반비례했죠. 그러면은 F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람다가 이제 VF 이렇게 돼서 V는 F 람다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이유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 관계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너무 크군. 자, X축과 나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고요. 매질의 한 점 P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려면 파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P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낙엽이 하나 떠 있다라고 해봐요. 근데 낙엽이 위로 올라가면 파동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진행한 거겠죠.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간 거예요. 자, 이 파동에 대한 설명 대답해 봅시다. 자, 파장은 2m이다. 진동 중심부터 그 다음 진동 중심까지의 거리, 혹은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 혹은 마루부터 마루까지, 이렇게 파장이라고 했었죠. 지금 찾아보면 2m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동이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각을 내주세요. 이렇게 전체 한 파장이죠. 반 자르면 이만큼이죠. 반 자르면 이만큼이죠. 그리고 또 반 자르면 이렇게 이만큼이죠. 그럼 이제 2분의 1 조각, 4분의 1 조각 볼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1 조각이 1m니까 파장이 2m. 4분의 1 조각이 0.5m니까 한 파장은 2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 2m 맞았고요. 진폭은 4m이다. 진폭 뭐라 그랬어요? 진동의 중심부터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 그러면 진동의 중심부터 최대 변이, 진동의 중심부터 빨간색으로 해야지. 최대 변이, 진동의 중심부터 최대 변이,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2m죠.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4m라고 해줄 수 있겠죠. 전체가 아니에요. 진동 중심부터 최대 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x였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한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시간에 따라 나타냈으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그래프랑 다른 거죠. 변이 거리 그래프고요. 얘는 변이 시간 그래프예요. 물어보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이때 파동의 파장은 2m래요. 그럼 써놓지 뭐. 람다는 2m. 이해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 지금 변이 시간 그래프 나왔으니까 주기 알아낼 수 있죠. 주기 t는 한 번 진동할 때 마루부터 마루까지 이렇게 해서 뿅 하니까 4초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만큼이면 4분의 1 조각이죠. 잘라볼까? 쭉쭉쭉쭉 해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해서 4분의 1 조각이 1m. 1m가 아니지 1세크니까 전체는 4세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파동의 진동수 2Hz이다 물어봤어요. 진동수 어떻게 계산해요? t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세크, 0.25 세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Hz 뭔 택도 없는 소리야? 파동의 진행 속력은 0.5m/s 이다 라고 했어요. 속도는 f 람다 혹은 t분의 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f는 0.25 곱하기 람다는 2m, 이렇게 혹은 4세크분의 2m 이렇게 해주시면 0.5m/s 하시면 되겠죠. 맞네요. P의 위상은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같다라는 건데, 위상은 뭐냐면 위치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P의 위상 1초일 때 여기, 그리고 여기 있대. 똑같죠? 맞다고 해주면 돼. 자, 위치와 상태 물어봤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기 2초일 때 위상, 빨간색 2초일 때 위상하고 4초일 때 위상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위치는 같아. 근데 상태가 달라.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는 애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했어. 그럼 얘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상태죠. 얘는 내려가는 상태죠. 상태가 달라. 위치하고 상태가 달라요. 그러면은 같은 이거 지워버리고, 이 빨간 놈이랑 같은 위상을 갖는 거는 어디일 때? 여기 6초인 순간이 부분도 올라가죠.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상태를 가지죠. 그래서 한 주기 간격으로, 한 파장 간격으로 똑같이 위상이 같아져요. 그걸 이제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네요. 자, 이제 공기 나오는데요. 공기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파도, 우리 이렇게 물결파 이런 거는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었고요. 이제 공기 가지고서 물어보는 건데, 공기는 앞뒤로 움직이거든요. 앞뒤로. 그랬을 때 이 파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하나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래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원래 공기 분자들이 간격을 잘 그려야 돼. 이거 학교에서 그릴 때는 칠판에다가 그리면 잘 그려지는데. 공기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공기 분자가 앞에 툭 치고 얘가 수축 팽창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구나. 슉슉슉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공기 분자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파동이 생겨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했다라고 해볼게요. 수축 팽창을 반복해보면 얘는 가만히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놈은 수축해갖고 이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이놈은 더 많이 수축해서 이만큼 왔다고 해볼게요. 더 많이 왔어, 이만큼. 원래 위치에서 한 절반 정도 벗어난 위치. 얘는 한 4분의 1 정도 벗어난 위치. 얘는 한 절반 정도 벗어난 위치. 이렇게 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도 다시 좀 돌아오는 상태여서 4분의 1만큼 돌아왔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왼쪽으로 쫙 당겨져 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 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용수철 날아갈 때처럼. 자, 요 놈은 이제 반대쪽으로 4분의 1 같고요. 얘는 반대쪽으로 2분의 1, 반대쪽으로 4분의 1. 정상 위치. 그리고 얘는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 얘는 절반 4분의 1, 원위치. 오른쪽 4분의 1.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그려보면 여기 밑에다 그리면 하나, 둘, 그림 그리기 재밌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부분은 어때요? 밀도가 높죠? 여기 부분은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작죠?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 밀도가 높은 곳, 그리고 밀도가 낮은 곳, 밀도가 높은 곳,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얘는 원래 위치로부터 왼쪽으로 좀 가네져. 왼쪽으로 간 거를 밑으로 그려볼게요. 밑으로. 왜 밑으로 그릴 거냐면 원래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원래 위치에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게 진동이잖아요.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파동인데 우리는 횡파를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면 횡파를 봤을 때는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종파는 좌우로 움직이니까 이거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종파를 횡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그럼 왼쪽으로 간 걸 아래로 표현해 볼게요. 아래. 얘는 많이 내려갔으니까 많이 아래. 얘는 조금 아래. 얘는 원래 자리.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조금 위에. 얘는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조금 많이 위에. 조금 제자리. 아래. 많이 아래. 조금 아래. 제자리. 조금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빽빽하게 모여있는 데를 밀하다 그래요. 성글게 모여있는 것을 소하다 그래요. 그 다음 빽빽하게 모여있는 데를 밀하다고 불러요. 여기 소를 중심에다 그려줘야 되는데, 소, 밀하다 그래요. 여기는 다시 소해집니다. 요거를 그려놓고 보니까 파장은 얼만큼이에요? 밀한 데로부터 여기부터 그 다음 밀한 데까지의 거리, 혹은 소한 데로부터 그 다음 소한 데까지의 거리, 이만큼이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그 다음 높은 곳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불렀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진동수는 F0이고 파장은 L만큼 됩니다. 그럼 소리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F0 L이 되겠죠. 그럼 기억은 틀렸네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F0가 증가하면 L이 감소한다. 자, F0가 증가했대요.
근데 소리에서의 속력은 온도의 변화거든요.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어요. 공기 온도는 일정하다. 뜨거워지면 아까 뜨거워지면 공기 분자가 활발해지면서 소리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말고 공기의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일정 한 상태에서 F0가 커졌으니까 L은 작아져야 되겠죠. 맞네요. 공기의 진동 방향은 소리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 종파의 특징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단색광 A, B를 매질 1에서 2로 입사시켰더니 A, B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하나 더 이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다른 얘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자, 아까 꺾일 때 이렇게 해서 쫙 꺾여서 법선과의 각도가 작아지는 게 느리고 이게 빠르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1에서가 2에서보다 빠르다. 2가 더 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맞죠? 자, B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자, 우리 소리의 속력 V1, V2 비교했을 때 람다1, 람다2 나왔었죠. 왜냐하면은 진동수가 같았기 때문에 F 람다1, F 람다2 이렇게 비례하는 거니까 V1이 더 크다 그러면 람다1도 더 큰 거예요. 그럼 B도 꺾였죠. B도 꺾였는데 매질 2가 더 느린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맞죠? 자,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그랬어요. 굴절률이 뭐예요? 지금 각도를 여기 세타 A, 여기 세타 B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굴절률이 뭐예요? 굴절률. 얼마나 많이 꺾이는가 이거죠. 혹은 얼마나 많이 느려지는가 이거죠. 굴절률이 클수록 많이 느려지는 애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B가 더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 B가 더 많이 느려지는 애. 그럼 굴절은 더 크네. 그러면 굴절이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되니까 디귿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되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왜 빛을 쐈는데 더 많이 꺾이고 덜 꺾이고 이러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파장에 따라서 이게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굴절하면서 파장이 짧아져. 그거 말고 우리가 빛의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은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진동수가 작잖아요. 진동수 얘는 크잖아요. 그러면 파장은 얘는 어떻게 했어? 길겠죠. 얘는 파장이 짧겠죠. 파장이 긴 애들이 굴절이 잘 안 돼. 보라색 쪽 애들은요 굴절이 잘 돼요. 그래서 이거 따져보면 빨간색과 보라색이라고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고요 얘가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다르거든요. 빛의 색깔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무지개 혹은 프리즘 갖다 놓고 여러분들 스펙트럼 관찰하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이 있어서 보라색 쪽이 굴절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너무 저기 온라인 기간에 너무 이렇게 좀 해이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좀 선생님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